안녕하십니까. 교육방송을 하게 된 코스피 고고라고 합니다. 앞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시는 분은 복습의 의미로, 모르시는 분은 공부의 방법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무제표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복차에는 재무제표의 필요성,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와 특징, 재무제표 항목과 비율, 투자공식의 정의, IFRS의 정의와 중요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어떤 기업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필요성입니다. 재무제표가 왜 필요하냐면 투자자의 투자 대상은 증권의 실체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분인데, 기업의 실체 지분 중에 일부를 주식으로 소유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인지 하락하는 기업인지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 수익을 내고 싼 기업을 골라서 거래차익을 내건 간에 재무제표는 필수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특정한 시기에 재무상태, 일정 기간 동안의 손익 흐름도 볼 수 있고, 투자자가 좋은 기업을 고르고 기업 가치에 비해 싸게 매수하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또한 부실한 기업을 피하고 기업 가치에 비해서 비싸게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판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 특징입니다.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해당 기업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떤 자산으로 배분을 했는가 보기 위한 표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위험하거나 안전한 형태로 자본을 조달했는지,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으로 자산을 투자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자본, 부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로 사업 전체에 필요한 돈을 채권자로부터 얼마나 조달했는지 보여주는 부채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몫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몫을 합친 자본 총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 안정성을 검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기업의 각종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액, 재료비와 일부 감가상각비 등 제조원가를 차감한 매출 총이익, 판매와 관리에 쓰인 비용,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 영업외적으로 수익 비용을 가감한 영업외 손익, 법인세,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수익과 비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영업 관련 손익과 비영업 관련 손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업 관련한 손익은 말 그대로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한 손익을 말하고, 비영업 손익은 영업과 관련이 없이 생기는 손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빌려줘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주식 출자라고 받을 수 있는 배당금, 이런 것들이 비영업 손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기업의 영업 부분이 실적에 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거나 깎아먹고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기업이 망하지 않을 안정성을 주로 검토하기 위한 재무제표라면,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수익활동을 잘해왔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께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한테는 손익계산서보다는 재무상태표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게 기업 가치를 보고 이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손익계산서에서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손익계산서하고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 차이점은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고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 회계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발생주의 회계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실제 시점에 관계없이 어느 기간에 손익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기간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거래가 3분기에 일어났는데 돈을 못 받고 외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거래는 3분기 손익으로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주의 회계는 재화의 인수인도 시점이 아니라 현금을 주고받은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외상거래가 3분기에 일어났고 4분기에 돈을 받았으면 4분기에 기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흐름표는 외상 매출이 현금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 등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위배되고 추세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손익계산서보다 좀 덜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상 수익이 났다고 해도 실제 현금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흑자인 것처럼 보이는 기업도 실제로는 분식회계를 해서 조작했음이 드러나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금 흐름표를 검토하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상장 폐지나 흑자 도산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아니더라도요, 실제 현금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기업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현금을 얼마나 벌었는지 나타내면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비교 가능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예금 및 투자상품, 유형자산 등에 얼마나 지출했고 처분을 통해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부채나 자본을 증가시키면서 현금을 조달했는지,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현금을 지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무제표들을 지금 알아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 시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무제표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기업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재무제표 항목과 비율입니다. 자, 재무제표 항목이란 매출액, 영업이익 뭐 이런 개별 항목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정보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재무제표를 위주로 이전 수치와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서 보는 방법과 특정 재무제표 항목들을 결합한 재무비율을 중심으로 최근 수치와 이전 수치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비율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있는데, 이것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최근 만약에 연말 매출액이 1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0억인 기업이 이전 연말 매출액이 1000억, 영업이익이 50억이었다면 이 기업은 매출액이 100억 늘고 영업이익이 60억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무비율로 나타내면 1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0억 나누기 3000억이니까 3000억이네. 죄송합니다. 영업이익률이 50억 나누기 1000억, 그러니까 5%에서 110억 나누기 1100억 10%로 늘었다고 할 수 있고, 매출액 성장률은 1100억 나누기 1000억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1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재무 비율들을 위주로 기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투자 공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공식이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일종의 공식을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당 가치 지표. 주당 가치 지표는 무엇에 비해 주가가 싸다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이 주가와 비교되는 주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매출액 대비 지금 주가가 싸다, 비싸다고 판단하는 것을 주가와 주당 매출액을 비교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치평가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PER, PBR 이런 것들처럼 간단한 공식도 있는데, 잔여 이익 모델 아니면은 더 깊이 들어가는 가치평가 공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렵죠. 세 번째로 직접적인 공식은 아닌데 투자 공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개념들인 용어들이 있는데, 뭐 할인율, 뭐 청산가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IFRS의 정의와 중요성. 자, IFRS란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의 약자로서 국제 민간 회계사 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작성 공표되는 회계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주보다는 기업활동 중심의 회계기준이고,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회계기준이 점차 폭넓게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이게 또 언제 이렇게 확 올라왔냐면 2002년도에 미국 앨런사의 부정회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주요 국가들이 미국식 회계기준의 대안으로 이때라 채택하면서 현재는 약 150여 개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09년부터는 적용하기 시작해서 2014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 2013년부터는 2조 원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IFRS 회계 기준의 최고 중점 사항에는 지배지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지배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말하는 지분으로요. IFRS의 재무제표 항목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배지분에 중점을 둬서 한번 주식 투자할 때 필요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세부 항목 알아볼 때 알아볼 거고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재무제표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